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비즈니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데이터 노가다를 없애자. 유사 기업일 수 있는 기업들이 아까 팔란티노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들인데 기술이나 엔진의 유용성이나 깊이에 있어서는 그들과 차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저희가 더 뛰어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나라 기업도 30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의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북미, 아시아까지는 다 커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딥서치 김재윤 대표입니다. 최근에 대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없거나 얘들을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내가 수집해서 처리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서버를 구축하고 개발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하는 일들은 이 중간 과정들을 다 없애주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일종의 비즈니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데이터 노가다를 없애자. 수집된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손쉽게 검색하거나 연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검색이나 연산을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해서 딥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D님이 이번에 이제 촬영할 만한 새로운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이번에 촬영하고 싶은 기업은 스타트업이어야 하고 대표님의 나이는 젊어야 하고 설립한 지 5년이 넘어갔으면 좋겠고 매출이 한 10억 원 났으면 좋겠어. 이런 기업들이 우리 풀이나 밖에 풀 중에 뭐가 있는 거지? 이 과정들을 다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플랫폼에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가 있고요. 하나는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PD님이 섭외하고자 하는 기업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섭외할 만한 기업 리스트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PD님이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서 추려나가는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서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웹사이트가 됐건 엑셀이 됐건 뭐가 됐건 가져 쓸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채널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최근에 가장 큰 시대의 변화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사에 쌓고 있는 데이터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여러 가지 예산에서 쓸 수 있게끔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개별 기업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들,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들, 이걸 손쉽게 쓸 수 있게끔 바꿔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걸 수행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냥 딥서치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고 이 데이터 플랫폼에 본인들의 데이터들을 넣어나가면 사실은 서버 구축 없이도 그냥 쓸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기업이 딥서치가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의 결이 조금 달라요.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데이터가 한국은행 데이터, 통계청 데이터, OECD 데이터, 미 연방은행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다 하나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한 30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의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커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는 상장 기업만 커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북미 그리고 아시아까지는 다 커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이버나 구글은 다 그들의 데이터만 쓸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 딥서치는 내 데이터까지 같이 해당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데이터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깊이 자체가 적어도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깊다. 두 번째 차이점의 검색이나 연산에서 보면 데이터 섞는 것들이 가능해요. 융합하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체전지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기업 이라고 표현해 보면 두 가지가 다른 이질적인 데이터거든요. 하나는 이체전지라고 하는 키워드 값의 데이터인 거고 하나는 매출액이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 데이터인 건데 이 데이터를 섞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두 개만 섞을 수 있는 게 아니고 3개, 4개, 5개, 6개 굉장히 많이 섞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채널인데 저희가 채널을 세 가지 형태로 제공하는데 하나가 웹으로, 하나가 엑셀로, 하나가 API로 제공들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웹 형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형태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엑셀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하는 과정에 쓰고 있는 도구인데 그 도구에서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바로 내려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별점일 수 있겠다.
대기업 중에서는 SK 같은 기업들, 금융기관 중에서는 뭐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동양생명 같은 기업들이 있는 것 같고, 신용평가사 중에서는 나이스평가정보, 캐드, 나이스DNB 같은 기업들이 쓰고 있는 중에 있고요. 현대캐피탈, 삼성가상운용 같은 운용사들, 마이다스자산운용 같은 운용사들, 신한자산운용, 그 외에 뭐 GS칼텍스나 뭐 명문제약이나 여러 가지 일반 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좀 정리해서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임원분들이 주 타겟 중에 한 분이고요. 법인 영업하시는 영업맨들, 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연구원들이 많이 쓰시고, 은행 등에서 심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최근 석 달 동안 뭐 잘 실적이 상승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서 이런 라이징한 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 중에서 뭐 매출액이 얼마 이상인 기업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애를 뽑아서 투자할 거야. 이런 식의 과정들을 자동화시켜 주는 것들이 이제 투자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분야일 수 있고요. 투자는 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치면 영업은 더 작은 기업들, 울산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생긴 기업 중에서 대표님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뭐 M&A를 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다. 이런 기업 찾고 싶어. 또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흑자가 나기 시작한 기업 중에서 내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서 멀지 않은 기업들 찾아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영업하고 난 뒤에 팔로업을 할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승진하셨는지, 뭐 누가 상을 당한 건 아니신지,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식의 팔로업들을 이제 같이 자동화해서 보내주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임원 레벨로 가면 회사 전체나 또는 자회사나 경쟁사들의 동향들을 일종의 알림 형태로 받을 수 있게끔도 많이 쓰세요. 야, 이번에 갑자기 우리 사회자 중에 한 군데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어떤 우리 경쟁사 중에 하나가 어떤 특허를 냈고,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다 와칭하고 있다가 알려주게끔 해주는 것들이 뭐 거기서 많이 쓰고 있는 분야들이고요. 연구하시거나 정부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경제 지표들을 좀 팔로우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묶어서 데이터를 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의 어떤 경기 상황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인천에는 전체 기업들의 매출액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뭐 관련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내가 쓰고 있는 도구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제공해주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로봇 리포트라고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증권 리포트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뭐 여신 리포트도 있고, 그냥 시장 상황에 대한 리포트도 있고, 글로벌 리포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업반에서 고객 정보들을 관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좀 대중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투자에 대한 로봇 리포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로봇 리포트가 담고 있는 것들은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다, 이게 지금 주요한 꼭지다, 시장에서 바이럴 되고 있거나 좀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이슈는 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식의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매일 내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로봇 리포트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로 봤을 때는 로봇 리포트보다 당연히 사람이 쓰는 리포트가 훨씬 깊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것만 한 3천여 개쯤 되거든요. 3천여 개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 해봐야 300개, 400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업들을 커버하고 있는 보고서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쓰기에 단가가 안 나오고 그만큼의 이제 수요는 없는 작은 형태의 기업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큰 차별점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모두에게 동일한 리포트가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 개인별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관심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리포트가 나가는 거고, 최근에 준비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커버되지 않고 있는 해외 기업까지 같이 커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로봇 리포트의 가장 큰 차별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사해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는 이제까지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의사결정들, 군대나 뭐 재해나 이런 식의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로 시작하셨었고, 이것들을 기업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들로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팔란티어랑 큰 차별점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건 저희가 좀 더 데이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제공해준다. 팔란티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팔란티어는 수집한 데이터들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공한다 형태이고요. 스노우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것들을 너의 제품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해 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랑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단순하게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고 검색하거나 연산해서 융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차별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서 특히 그냥 투자하는 것들이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데이터도 확인해보고 다른 기업이랑 비교해보면서 의사결정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지금 딥서치 모바일 서비스가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딥서치를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업에 대한 투자를 또는 주제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게 제가 볼 때 되게 파워풀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개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개별 기업들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까지 하는 것들이 되게 쉽지 않고 어려워요.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건 많이 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이제는 뭐 메타버스 시대가 온대, 이제는 뭐 자율주행의 시대가 온대. 이런 식의 이제 큰 틀에서의 산업의 변화들은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좀 더 익숙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개별 투자가 아니고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그 기업들 사이에서 옥석을 가리는 데에는 딥서치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의 유사 기업일 수 있는 기업들이 아까 팔란티어나 스노우플렉 같은 기업들인데 기술이나 엔진의 어떤 유용성이나 깊이에 있어서는 그들과 차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저희가 더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저희를 차별짓는 큰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글로벌 기업이고 딥서치는 로컬 기업이라고 하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출해야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싱가포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시아 시장에 나가서 그 로컬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같이 진행해 보면 딥서치 데이터 플랫폼의 기술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아시아권만 한정해서 보면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싱가포르 시장에 잘 진출해서 이 시장의 딥서치 데이터 플랫폼을 잘 소개하고 팔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글로벌하게 커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겠구나 꿈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약 2년 전만 해도 저희 걸 쓰고 있는 파트너들은 거의 다 투자 목적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영업하는 과정에서,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고객 발굴 과정에서, 기업 전체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냥 데이터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게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2년 사이에 저희 거 사용하고 있는 법인 고객 수가 10배 이상은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십 개 수준에서 몇백 개 수준으로 증가한 상태가 되었고요. 개별 기업들에서 쓰고 있는 수준도 최근에 모 금융그룹은 700명, 800명이 쓰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한두 명이 쓰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그 전사적으로 쓰게끔 되는 게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전에 주로 이제 API 형태만 썼다고 치면 최근에는 웹사이트 형태로 또는 엑셀 형태로 쓰고 있는 고객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큰 차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상품 규모가 올해 1조 5천억 사이즈로 커졌거든요. 저희가 2년 전 기준으로 보면 1,000억이 채 안 됐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한 2년 사이에 뭐 15배 가까이 커진 거니까. 그리고 현재 IFC에서 이제 금융대학원이 열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금융대학원의 컨소시엄이 카이스트랑, 그러니까 딥서치랑, 카카오랑 삼성 SDS 정도가 뭉쳐서 같이 진행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각각 기업들마다 다르고 있는 기술 분야가 다양하게 있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빅데이터. 근데 같이 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기업들의 사이즈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삼성이고 카카오고 딥서치니까. 이게 각각의 영역에서 보면 저희가 적어도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앞서 나가 있는 상태로 인정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아니고 이미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하면 해결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제가 노력해서 물건을 사거나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등등등 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앱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뭔가 주문하고 나면 그냥 끝나 있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이런 식의 쇼핑만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요. 전체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말로 야 내가 3일 뒤에 다음 달에 캠핑을 갈 건데 캠핑 관련돼서 이제 준비해 줘라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이게 10년 뒤에 됐을 때는 이런 수준이 더 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클라우드에 있는 상태가 되고
이 데이터들을 내가 자유롭게 검색해서 내 필요에 따라 엮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것들에 대한 핑퐁이 이제 굉장히 작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회사에는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까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10년 내에 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되려고 하면 사실은 각각의 고객들은 챙기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냥 제일 마지막 단의 어떤 매체나 채널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중간 과정은 몰라도 되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도 다 어딘가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어딘가에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 어딘가 또 이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인프라들, 이 데이터들이 다 딥서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장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미래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딥서치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